네, 안녕하세요. 저희 딥러닝 교육 수학게임 경인본원 원장 김준혁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은 현재 고2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고2부터 대학 입시 자체는 고2부터 현재 중2 정도까지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입시 제도와 그래서 그 제도화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 이제 하혜정 에듀 플랫폼 대표님이신 하혜정 소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혜정 소장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재미없는 입시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이제 입시 영상들이 사실 되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 있어서 보는데 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내용이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막 많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좀 올려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 이해를 하려면 몇 번 돌려봐야 되고 막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어차피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 맥락을 잡는 게 좀 중요하실 것 같아서 좀 이렇게 2023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좀 최대한 이렇게 개괄적으로 쉽게 한번 설명을 네. 들을 수 있을까? 네. 원래 입시는 너무 어려워서요. 한 번 들어선 절대 몰라요. 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어려운 거 모르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잖아요. 예. 입시도 결국은 이렇게 한 번 단편적으로 듣고는 절대 할 수가 없기 아. 때문에 계속 보고 봐야 이제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네. 오늘 제 강의가 또 아주 입시 초보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또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려우시면 이렇게 댓글에 조금 달아주시면 네네.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저도 이제 하겠습니다. 듣다가 이해 안 되면 바로 네, 물어보시면 네. 원장님께서 그 역할을 조금 네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진행해 그러면 주시죠. 일단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대상 2023학년도 대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그러면 이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 자체가 뭐 현 고2부터 밑으로 어디까지 대략 적용이 된다고 보면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의 2028학년도 입시는 네.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돼서 시작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입시가 완전히 판이 싹 바뀔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중학교 1학년까지는 이 패턴대로 가기는 하겠으나 입시 제도 자체는 그냥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8학년도가 이미 이제 2024년도에 발표가 되니까 그때 이후 이제 중1과 중2한테는 약간 고교학점제에 적용된 입시가 약간 변형이 그 살짝. 뭐랄까 준비 운동 예. 하는 차원으로 약간은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기존에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정시를 40%를 2024년도까지 해라 했지만 이미 올해부터 40% 16개 학교 중에 7개를 제외하고는 이미 40%를 정시 모집 인원을 확정을 해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소개서 폐지를 2024학년부터는 없애라 했지만 작년부터 자기소개서가 서서히 없어진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약간씩 슬슬 이렇게 분위기는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3까지는 그렇게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근데 입시가 또 매번 우리를 항상 이렇게 하지만 큰 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뀌진 않기 때문에 네. 1, 2학년은 이제 고교학점제 넘어가는 직전이기 때문에 네, 네.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네, 있다. 네, 약간 이렇게 봐야겠지만. 연습하는 예. 워밍업으로 약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야기 좀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입시는 이렇게 친절하지 않다 생각하지만 일단 친절합니다. 왜냐하면 대입 전형 4년 예고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4년 전에 얘기를 네, 본인 마음대로 막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4년 전에 이미 예고를 합니다. 아까 2025년에 시작하는 고교학점제에 해당하는 2028학년도도 2024년에 발표를 하는 이유가 4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이때 발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 올해 4월에 발표한 게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에 관련된 입학 전형 계획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아니면 쉽게 말하면 중학교 2학년 말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의 2월달, 그러니까 시작 2월달, 그 새학기 시작 전에 발표하는 게 교육부에서 대입전형 정책의 틀을 말을 해줍니다. 네. 큰 틀을 말을 해주죠. 중3. 네. 근데 2024학년도에 관련된 틀은 이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인해서 정시를 40%를 뽑는다라고 이미 발표를 오래전에 좀 해놓은 상태예요. 이번에 조금 약간 별개였었죠. 네,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 관련된 중3건은 이미 큰 틀이 나와 있는 상태라는 거. 근데 이때는 이제 수능의 변경이라든가 학생부 반영 방법 등이 대입 정책의 방향을 그때 발표를 한다면 이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고 해서 약자로 대교협이라고 있어요. 네. 그 대교협에서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까지 발표해야 되는 게 대입전형 기본 사항입니다. 이때는 이제 대입전형의 원칙, 수시 및 정시 등 전형 일정이라든가 지원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되어 있어요. 세부 사항인 거죠. 네, 세부 사항은 아니고요. 약간 굵직한 내용인 거죠. 전형 일정은 이렇게 볼 겁니다. 지원 자격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의 기본 사항을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에 발표를 해놓는 거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때부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 계획안을 발표하는데 아니면 대입전형 계획안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2023학년 거가 올해 4월에 발표가 됐다는 거죠. 전국에 있는 모든 4년제 대학은 전부 다 발표가 되어 있는 거고요. 홈피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입학전형 계획안이라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모집 인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자격, 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뭐 수능 응시, 뭐 필수 응시 영역, 반영 비율, 뭐 반영 교과는 뭐고, 반영 방법은 어떻고, 이러한 것들이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요 틀을 절대 깨지 못한 상태에서 모집 요강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입학 전형 계획안이. 그리고 이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이 아이들한테는 5월 달이 되면 모집 요강이 나와요. 수시 모집 요강. 그 다음에 9월 달이 되면 정시 모집 요강이 나와요. 이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고3 아이들이 뜨끈뜨끈하게 보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면접 일정이 언젠지, 논술 일정이 언젠지 이런 것들이 모집 요강을 보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집 인원이 이제 뭐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모집 단위가 뭐 모집 단위는 학과거든요. 네. 그 학과에 뭐 이름이 조금 뭐 수정이 뭐 어떻게 됐다. 이게 이제 입학 전형 계획안부터 제시를 하지만 약간 요 틀 안에서 모집 요강이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다시 해야 된다. 입학 전형 계획안을 믿고 확인을 안 하면 큰일 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집 요강과 입학 전형 계획안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오늘 말씀드릴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대상 2023학년도의 입학 전형 계획안을 예. 개괄적으로 말씀을 현 고2? 드릴. 네, 현 고2. 중3까지는 거의 적용이 되는. 네네, 거의 비슷하게 틀은 유지될 거라는 거. 네. 하지만 방금 말씀처럼 뭐 모집 인원, 뭐 지원 자격 이러한 내용들은 2024학년 거를 보셔야 되고 2025학년 네. 거를 보셔야 된다는 친구들이 얘기죠. 이제 그 네, 학년에 네. 올라갔을 다만 2024학년을 보면서 입시는 3년 정도를 흐름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듣는 이게 내 자녀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입시 결과라는 걸 발표를 하죠. 결과. 예, 입시 결과, 그쵸. 예. 합격할 때 뭐 등급이 어느 정도였어, 뭐 백분위가 어느 정도였어, 이런 입시 결과를 발표할 때 보면 이게 작년에 내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고3 때 올해 뭔가 입결을 확인한 다음에 전략을 짜겠죠. 하지만 그거를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보시면 안 되는 게 왜냐면 내 아이가 가는 요때의 모집 방법과 모집 전형 방법과 모집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 반영 뭐 교과 이런 게 작년하고 다를 확률이 높아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작년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왔던 모집 인원, 뭐 반영 비율, 반영 교과 이게 작년의 입시 결과는 그 기준으로 나온 거고 네. 요번에는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입시 결과를 고스란히 믿고 전략을 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참고는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3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3년을 보시면서 작년에는 재작년하고 또 바뀌었네? 근데 다시 재작년 거랑 올해랑 별로 다를 게 없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자꾸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년의 흐름을 보면서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점. 그렇기 이제 때문에 그게 큰 틀이 완전 바뀌는 건 아니고 네. 어떤 그 세부적으로 뭐 최저 학력 기준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게 네. 조금씩 네네 바뀔 수가 있다는 바뀐다.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전형 계획안을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방금처럼 큰 틀이 바뀐다 이 개념이
방금처럼 그 예를 들어 정시가 40%가 늘려라, 수도권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늘려라라는 그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건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아주 세세한 전용 요소들이 네네네. 너무 많은데 그것들은 그 학년마다 다 달라질 수 있다는 대학교별로 얘기고, 달라지고. 네, 모집 단위에서 인원 싸움이거든요. 입시는 인원 싸움인데 모집 인원이 유난히 줄어들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작년부터 첨단 학과들이 갑자기 신설이 되는 데도 많아요. 거기다가 모집 인원도 막 증원되고.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학년에 맞는 입학 전형 계획안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고2 대상으로 나온 2023학년도까지 나왔으니 고등학교 1학년도 요걸 참고해서 나의 전략을 좀 짜는데, 어떤 전략이냐면 전형 요소로 여기에서는 면접을 보내? 안 보내? 근데 면접이 나는 강한 아이야. 그러면 면접을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는 거잖아. 아, 내가 가려고 하는 어떤 A 대학의 어떤 모집단이 A는 여기엔 면접이 들어간다. 아니야, 여기는 교과만 들어가네. 이렇게 나한테 맞는 전략을 짤 수 있게끔 미리 좀 살펴보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학 전형 계획안 2023학년도지만 고1 친구들은 이거를 좀 참고해서 나의 전략을 짜는데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정리를 되겠다. 하자면 네. 일단 교육부 차원에서 큰 틀을 제시하는 건 4년 예고제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3 친구면은 중3 때 큰 틀이 확정이 되고, 네네네. 그 다음에 그 이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알려주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인 건 고1 때 나오고, 그리고 완전 이게 뭐 몇 명 뽑고 뭐 어떻게 되고 이 완전 세부는 고2 고2 때 때 이제 나온다는 나오고, 말씀이신 거고. 그러니까 고2 때 거의 대부분의 모집 단위별의 모집 인원이 대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거의 변하진 않지만 고3 때 갑자기 바뀌면 모집 요강을 보거나 정시 모집 요강을 보면 입학 전형 계획안하고 약간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 전형 계획안을 되게 자세하게 보기는 보되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가서 또 바뀐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근데 그때는 모집 요강에서는 논술은 언제 본다라는 일정이 나오죠. 면접은 언제 본다는 일정이 나오죠. 근데 입학 전형 계획안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모집 요강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입학 전형 계획안이 모집 요강과 더불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모집 시행 계획안에는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이거보다 시행 계획안이 정말 중요하대. 그러니까 홈피에 가서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보기나 해보자. 근데 많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말이 많아요. 그럼 이제 궁금하시면 이제 질문을 주시면 어느 날 제가 그걸 아예 펼쳐놓고 이거는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4년 예고제다. 네. 이것만 조금 아시면 되고요. 네. 이제 2021학년도 작년 입시를 보면 지금 정시가 이제 우리가 정시를 뽑을 때 가장 큰 쇼크가 지금 인원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전략 입시라는 건. 그런데 학령 인구의 영향이 너무 많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게 작년. 그렇죠. 작년부터 학생이 없는 거예요. 학령 인구가 줄다 보니 작년부터 이제 그 여파가 딱 온 거죠. 어디에? 지방에. 그래서 아주 뭐 추가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재작년에는 1475명 정도 추가 모집 인원이었다면 2배가 됐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추가 모집은 언제 하냐면 입시가 다 끝나고 수시 끝나고 정시 끝나고 2월에 셋째 주에 이루어지거든요. 잠깐 일주일 동안. 그때 거의 2배의 인원이 안 찬 거예요. 올해 뽑아야 되는 인원이. 대학 정원이 안 차서 추가 모집을 한 거죠. 근데 재작년보다 너무 많이 2배가 된 거죠. 작년 2021학년도에. 그래서 26,192명을 못 뽑고 추가 모집 인원을 올렸는데 서울에 있는 13개 대학에는 추가 모집 경쟁률이 55.3대 1이었어요. 그런데 지방은 0.14대 1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죠? 지방에 72개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 명도 안 되게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13개 대학은 55.3대 1이었다는 거죠. 네네, 요건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방에 있는 대학이 존립의 문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왜 지방 대학이 없어진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니고 지역 경제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이 상당히 큰데
여기 우리 한국에도 이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학가가 지금 거의 다 아이들이 없다 맞아요. 보니까 거기에가 경제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방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령 인구가 우리 입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처음으로 이제 조금 얘기 좀 하고 넘어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지방권이 방금처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길 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고 싶은 대학은 어차피 뻔하니까 거기만 이제 가려고 하고 지방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과기원 있죠. 카이스트, 네네네. 유니스트, 디지스트, 예. 지스트 이런 학교 그다음에 올해 새로 생긴 켄텍, 한국전력에서 만든 네. 과기원 이런 학교 아니면 고려대학교인데 세종 캠퍼스 아니면 연세대학교인데 미래 캠퍼스 원주에 있죠. 이런 학교들의 경쟁률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조금 12.6대 1, 9.7대 1 이렇게 되지만 지방대 나머지는 5.3대 1 정도의 평균 수치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상당한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고민이 많죠. 네. 그래서 이제 2024학년도 대입전형 주요 특징을 조금 굵직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이제 뭐 바뀐 건 없어요. 2022학년도가 이미 통합 수능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2023학년도도 통합 수능이 이제 되는 거죠. 작년하고 달라진 거는 통합 수능이 이제 국어 선택 과목, 수학 선택 과목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거죠. 근데 전년도 대비 학령 인구가 4,890명이 감소가 됐어요. 올해. 그래서 모집 인원은 2,571명이 증가가 됐는데요. 4년제가 34만 9,124명을 뽑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학년 학생 수의 변화가 2023년도 고2 때는 약간 4,890명이 감소를 해요. 아이들의 인원이. 학생 수가 줄어들어요. 근데 올해 고3은 작년은 정말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6만 3천 명이 빠졌거든요. 작년에. 근데 올해 조금 늘었어요. 1,400여 명이 늘었죠. 근데 내년에 고2들은 4,890명이 줍니다. 아까 인원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원 싸움. 그렇기 때문에 4,890명이 줄었는데 지금 대입 정원, 4년제 정원을 보면 2023학년도는 34만 9,124명을 뽑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대학을 다 진학을 하지 않죠. 43만 7,233명의 고3들, 내년 고3들이 다 대학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거를 약간 70% 정도만 간다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한 제가 계산했을 때는 한 10만 명 넘게 거의 20만 명 가까이가 아이들이 모집 정원이 더 많은 거예요.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대가 이제 이런 맥락이 된 거죠. 선발대학과 모집대학.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선발대학. 나머지는 그냥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와주십시오 하는 모집대학. 이렇게 이제 작년부터 이게 그림이 조금 궤도가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학령 인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령 인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없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고1도 보세요. 2024학년도도 3만 4천 명이 빠집니다. 예. 엄청 많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41만 3,233명이 아이들이 저희 고1 친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집 인원은 이거보다 얼마나 빠질지 이제 발표가 돼봐야지 알겠지만 인원이 줄고 있다는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에 대해서 그리고 입시 결과가 학령 인구가 빠짐으로 인해서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또 그 전략도 또 생각을 해봐야 많이 된다는 줄었네요. 거죠. 제가 네. 수능 볼 때 우린 그때 60만 인원이 명? 60만 명 네, 넘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지금 거의 3분의 2가 네, 됐네요. 10년이 지나면 지금부터 10년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27만 명밖에 안 된대요. 이거에 또 거의 반이 네. 되는. 그 전체 그 아이들 인원수가 27만 명 이 정도 된다고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학생 수가 고3 기준인가요? 네, 고3인 거죠. 고3. 27만 명. 그러니까 고2 기준. 이건 고2 기준. 그러니까 고2 아이들이 내년에 입시를 보게 되면 학생 수가 44만 7,233명. 근데 4년제 정원은 발표한 걸로 보면 34만 9,124명을 모집한다. 모집 정원인 거죠. 이거는 아이들 인원, 이거는 모집 정원. 이렇게. 하지만 이제 70% 정도 대학을 진학한다고 봤을 때 전문대까지 포함을 해도 54만 1,089명을 모집을 대학 가는 건 하는데 아니니까. 근데 이 중에서 사실 70%만 간다 하더라도 지금 아이들이 훨씬 더 모집 정원보다 모자라다.
대학 진학률 수치도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사실? 네, 그렇기도 하죠. 왜냐하면 취직이 안 되기도 하니까 아이들이 좀 다양한 이제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면 거의 대부분 대학을 가겠다고 애들이 얘기를 하죠. 이유는 모르나 대학을 왜 가려고 하니? 그러면 가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더 많죠. 그리고 어떤 애들은 대학을 가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학령 인구와 모집 정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학종이 증가하고 1,887명이 증가했고요. 교과가 5,958명이 증가했어요. 2023학년도에. 그리고 수능 위주 모집이 감소가 6,067명. 이거 뭐지? 40% 뽑는다며. 네. 그건 16개 대학. 아, 상위. 네, 상위 16개 대학에서만 40%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정시는 6,067명이 작년보다 준다. 그리고 학종과 교과는 이렇게 조금씩 늘어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조금 더 보시면 이제 수시와 정시가 있는 건 아시죠? 네네. 수시와 정시. 그래서 수능이 내일 있죠. 수능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봅니다. 예.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12월 첫째 주에 봤는데요. 그렇게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천재지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코로나도? 어쨌든 그런 거 아닌 이상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본다. 그래서 이제 내일 보면 수능, 이제 수시가 끝난 게 아니라 접수는 9월에 하지만 수능을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시가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왜? 논술 시험 있죠? 면접 있죠? 대학별 고사가 이제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서 내일 수능을 보고 오면 가장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논술을 보러 갈 것이냐, 면접을 보러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의 문의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네네. 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이제 붙어야지. 네. 붙으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수시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합격증을 받는 순간 정시를 넣기 어렵기 때문에 수시를 이거를 갈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수시를 갈 거냐 말 거냐에 고민을 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죠? 정시 수능을 좀 잘 본 그렇죠. 친구들이면 수능을 대박을 친 아이들이 그런 결정을 하겠죠. 당부하건대 여기에 고3 학부모님들 아마 보고 계실 분 계시겠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아니요, 가십시오. 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췄다는 얘기는 정시로도 대학을 가기가 그렇게 녹록치 그렇죠. 않다. 예. 이 얘기는 내년을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년이 되면 논술을 거의 대부분 다 써요, 애들이. 재수를 하면 전략을 수능 아니면 논술로 거의 쓰거든요. 그러면 내가 논술을 갔다 온 경험과 안 갔다 온 경험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논술장 가서 한번 그 분위기를 파악해 본 것과 그러지 않은 거는 고3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내년에 재수생인데 고3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이 긴장이야. 처음에 와봤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경험해 보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어차피 최저를 못 맞춰서 가도 무조건 떨어지지만 네. 체험을 해보기 네, 위해서라도 한번 체험은 해보자. 전형 네, 써놓은 거는 가서 네, 그 논술도 분위기도 쓰고, 보고, 면접도 보고. 네, 그리고 시험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보고 이런 경험치가 네. 내년에 다시 한번 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되죠. 멘탈 싸움에서도 괜찮고 고3하고 했을 때 분명히 그것도 경쟁력이죠. 그래서 가봐라. 이렇게 이제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아까처럼 교과 전형이 좀 늘었습니다. 2022학년과 2023학년을 비교했을 때 5,958명이 교과가 늘었고요. 종합은 1,887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6,067명이 줄었죠. 예.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통계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